네, 중국 증시 강보합 개장했네요. 또 중국 출발 시황 포인트와 함께 시장 포인트들 자세하게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의 산업, 그리고 기업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는 헬로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김석환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강보합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3,630.87로 개장해서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시가 대비로 한 7포인트 이상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0.6%, 12.75포인트 정도 상승한 2003.2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로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계속해서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2포인트 정도 오릅니다. 0.3%의 상승으로 687.2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50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 대형주 위주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전자가 60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도 141억 원 정도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요. 현재 중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업 쪽에 219억 원 매수 우위 기록되고 있고요.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 쪽으로도 매수 우위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로 차이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안타 증권 쪽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팀 김석환 대리님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어떤 테마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중국의 건강, 의료 쪽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또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 또 산업적인 변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중국도 또 여러 가지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고령화 뗄 수 없는 테마가 바로 이 의료 산업일 텐데, 중국에서도 이런 의료 산업 성장과 함께 주목받는 기업이 있을 텐데 어떤 곳인가요? 네,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화가 됨으로써 중국의 성인병 발생 비율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좀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65세 인구의 비중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가 대략 한 9.5%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꾸준하게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이 되면서 2020년경에는 약 11.7%, 그러니까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중국의 기대 수명은 약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대비했을 때 약 5세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2025년까지 만약 이 기간을 좀 늘려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라고 볼 수 있는 약 80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국가들 대비했을 때 중국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주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약 9.3% 수준인데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1인당 소득과 연결시켜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소비에 관련한 테마를 말씀드릴 때 1인당 소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1인당 GDP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항상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일단 2020년 수준까지 봤을 때 1인당 GDP가 대략 1만 2천 불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만큼 그 중에서 역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10년 초반 기준으로 약 250불에서 280불 내외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대략 2배 정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발생 비율이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998년 기준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약 3분의 1의 환자가 중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그리고 현대화 그리고 도시화가 꾸준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의료 관련한 또는 제약 관련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이 의료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중국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지난 2005년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런 중국에서도 이런 의료 산업 성장과 함께 또 주목받는 기업으로 항서제약 쪽을 꼽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네, 항서제약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사망자 원인이 되는 게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서제약은 중국 내 표적 항암제 치료 시장에서 중국 내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 1위가 글로벌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로체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컬 기업 중에서는 MS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주요 질병 중에서 암에 좀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그 퍼스트 제너릭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신약 출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글로벌 평균이 대략 전체 매출의 6에서 7% 정도를 R&D 투자하는데 쓰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약 10%를 R&D 투자에 꾸준하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아파틴이라고 하는 위암 치료제를 출시했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신약을 출시하거나 또는 신약 임상에 들어가 있는 예정되어 있는 제품 라인업들이 대체로 현재 한 수십 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8종이 암과 관련한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뇨와 통풍 관련한 군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료 화면을 통해서 단계별 진행 상황이 되어 있는 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좀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신약 발굴만 25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임상 1상부터 3상으로 또 전개가 되고 또 향후에 시판되는 과정까지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특히 암 분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 중신증권 그리고 차이나데일리에서 뽑아낸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중국의 암 환자 발생 추이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암 발생 매년 건수가 약 270만 건 정도가 되고요.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인데 이게 2020년으로 가게 되면 암이 발생하는 규모가 약 350만 명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약 260만 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잠재적인 수요, 물론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약간은 좀 꺼림칙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 항서제약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향후에 잠재적인 수요가 좀 충분하다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서제약 중국의 헬스케어 관련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대표적인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생산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이 상당히 또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대리님 한미약품이 상당히 많은 또 주목을 받았고 뚜렷한 성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업적이나 또 성장성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 경쟁력이 한미약품과 좀 비슷하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한미약품과 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글로벌 업계 평균 대비 적극적인 R&D 투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출액의 한 15% 정도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R&D에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 매출액의 한 10% 정도 지속적으로 좀 R&D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한미약품은 최근에 그러한 성과들이 R&D 투자했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독보적인 자리에 있죠. 국내 원예 처방전 1위 업체이고 또 하나는 계량신약 분야에서는 꾸준한 선도 투자를 좀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항서제약과 한미약품을 비교한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영업이익률 차이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 약 9% 정도이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 약 26%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높은 수입 원재료에 좀 비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퍼스트 제너럴 기업으로서 원가율을 좀 상당히 낮추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관비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로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원가율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난 4월에도 10주당 3주의 주식 배당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10주당 1위안의 현금 배당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반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이렇게 PR이나 PBR과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ROE 측면에서 봤을 때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3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잠재 수요 그리고 본격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장의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성과가 최근에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성장의 모멘텀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고 하셨을 때는 역시 한미약품보다는 항서제약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두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실적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앞서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주가 수익 비율도 200%가 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또 느낌도 듭니다. 다만 대리님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이런 밸류에이션 그 자체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는 시각이 많잖아요. 항서제약도 마찬가지일까요? 전략과 함께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도시화, 현대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항서제약이 중국 내 가지고 있는 업계 내 1등의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꾸준하게 함으로써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서제약의 차트 흐름을 좀 간략하게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즉 올해 3월부터 4월 부근에서 이렇게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또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현재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또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부근, 그러니까 50에서 51 위안이 돌파가 되는 자리는 역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현 구간이 돌파가 되는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직전 고점 자리인 60에서 65위안 자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50에서 60위안 자리대에서 100위안 자리로 넘어가는, 일단 100위안 정도까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그 전에 60에서 65위안이 1차적인 목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되는 만약에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현재 흐름상에서는 이렇게 중기적인 추세 라인을 하향 이탈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만약 나타나게 된다면 대략 가격적인 자리가 50위안, 46위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자리가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역시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차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기업 항서제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